자, 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오늘은 슈카월드님이 방송하는 방식, 이거를 한번 벤치마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4월 19일입니다. 4.19 혁명. 이 4.19 혁명에 대한 이야기, 역사 이야기. 많은 분들이 다들 아시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4.19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4.19 혁명,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대한민국 헌법에 4.19 정신 거론되기도 합니다. 자, 이 4.19 혁명은 결국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하게 만들었고 제2공화국을 탄생하도록 만들었죠. 이 4.19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들 한번 볼까요? 4.19를 치면 나오는 사진들입니다. 다 보면 학생들이죠. 학생들. 야, 이런 거 보면 부모 형제들에게 총부리를 대지 말라. 초등학생들로 보이죠? 넥타이 부대, 직장인들까지도 가세를 합니다. 위에서, 건물 위에서 찍은 사진들. 전국이 사실 난리가 났었죠. 독재에 맞선 시민들, 일반 시민들까지도 민주역적 몰아내자, 뭐 이런 사진들. 학생들로 보이죠. 아이서부터 여성들 전부 다 이렇게 4.19 혁명의 사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19 혁명은 어쩌다가 이렇게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다 참여하는 전국적인 혁명으로 번지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4.19 혁명하면 먼저 3.15 부정선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3.15 부정선거. 원흉은 바로 요 인간, 이승만이죠. 이승만이 국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건국절 이딴 소리를 하는데 다 쌉소리들입니다. 이 인간은 대한민국에 절대 나와서는 안 될 인물이 초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승만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이기붕. 그렇죠. 이기붕, 이승만. 그리고 김주열. 이 사람들을 알면 4.19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민심이 자유당에 엄청 안 좋았습니다. 이승만은 장기 독재를 하고 싶었고 자유당은 엄청난 계속해서 독재를 하고 친일파들을 반공투사로 내세워서 경찰의 포갑이 장난이 아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자유당의 불만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자, 이때 정부통령 선거를 합니다. 정부통령 선거를 해요. 그래서 부통령으로 이기붕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내야 된다.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이승만이 80이에요. 그러니까 임기를 다 못 채울 수도 있어. 이 당시에 80이면 진짜 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붕을 무조건 당선시켜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승만이 이제 건강 문제나 잘못됐을 때 이 권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어요. 이 자유당 놈들한테는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부정선거의 증거들, 고무신 선거. 고무신 선거라는 얘기 들어봤죠. 돈, 금품 살포가 그냥 만연하고 이 1950년대 교육 수준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선거를 도와준 잡시고 3인 1조 조장이 막 있습니다. 조장이 가서 자유당 사람이죠. 자유당 찍어라. 찍는 걸 보고 막 같이 투표하게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을 막 벌이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막 자행됐습니다. 거기다가 투표함에다가 이승만, 이기붕이 찍혀있는 이 투표용지를 막 때려 박아놔. 막 넣어놔요. 미리 찍어가지고 넣어놓습니다. 자, 이건 무슨 사진이냐. 투표함에서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오니까 투표용지를 불태웁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야 이거 걸린다 해가지고 막 투표용지를 막 태우고 있어. 태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이고요. 자, 이 사진은 마산 학생들이 시위하는 사진입니다.
마산 학생 시위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죠. 네. 마산에서 전국에서 이게 부정선거 결국은 걸려요. 막 아니 투표함을 딱 깠는데 무슨 시작도 안 한 투표함에서 막 투표 용지가 막 들어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대구 쪽에서는 이때만 해도 대구가 여러분들 박정희가 등장하기 전만 해도요 대구가 굉장히 진보적인 도시였습니다. 장면이 대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할 거다. 압도적인 승리를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됐었어요. 근데 장면표가 너무 안 나온 거예요. 너무 안 나와서 자 결국은 3.15 부정선거 때 어떻게 했냐면 득표율 이승만 이기붕의 득표율을 낮춥니다. 야 이거 너무 심하다. 90% 이상 나온 거야. 그래서 88%대로 낮춰서 발표를 합니다. 야 이거 너무 심하게 조작을 했다. 그래서 92%인가 나왔는데 88%로 낮춰서 발표를 해요. 근데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전국에서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제 이런 일들이 마구잡이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경찰들이 그냥 시위하는 학생들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일상이었죠. 자 이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민심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이 막 시위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김주열. 시위를 하다가 실종된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김주열이라는 인물이에요. 인물이 왜 중요하냐? 4월 11일 마산 바다에서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얼굴에 이렇게 체류탄이 박혀있는 채로 시신이 떠오른 거예요. 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떠올랐어요. 얼굴에 체류탄이 그대로 직격탄을 맞고. 자, 학생이 이렇게 처참하게 경찰에 의해서 살해당한 게 알려지자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김주열이라는 인물이 4.19 혁명까지 만들어내는 트리거가 된 셈이죠.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해버렸습니다. 결국은 부정선거 관계자들 막 최인규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 관계자들 줄줄이 잡혀갑니다. 그리고는 전국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전국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승만은 하야합니다. 이승만이 하야를 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가죠. 쫓아냈습니다. 국민들이 쫓아냈어요. 이때 많이 죽었죠. 실제로 학생들 시위가 격렬해지고 이제 경무대를 향해 가는데 학생들한테 실탄을 발포했습니다. 학생들이 주도했어요. 4.19는. 실탄을 발사해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죠. 부상자는 6천여 명 정도 나왔고 결국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죠. 자, 이승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단행했음에도 거기에 대항하는 국민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다. 이승만은 이거 말고도 빨갱이를 잡아들인다는 명목으로 어마어마한 양민들을 학살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승만이 국부라고요? 미친 소리입니다. 저는 이승만을, 박정희를, 전두환을, 노태우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국민을 죽음에 이른 자, 살인자들이죠. 어떤 잘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살인자들은 대통령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공과 과를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김영삼부터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엔 대통령이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도 어쨌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공과 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명박과 박근혜 공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렇게 국민들이, 학생이 주도해서 나라를 뒤집습니다. 민주주의를 사수하죠. 이승만은 결국은 하야하는데 매우 추하게 끝까지 사실 안 나가려고 합니다. 밑에 있는 비서들, 이런 사람들 빨리 사인해라 독촉해도 끝까지 안 하려고 버티고 버티다가 추하게 사인하고 망명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장면 정부가 들어섭니다. 장면 정부가 들어서는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 장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민주당 정부가 이제 갑자기 갈렸으니까 이때 장면이 국토개발 5개년 계획 같은 대규모 국가 주도형 경제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장면 정부에서 한 거예요. 국가개발 계획 5개년. 요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장면 정부에서 이걸 다 만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5월 16일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또 뺏어가 버리죠. 자, 제가 왜 장면 이야기를 왜 해드리느냐?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가 경제 살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박정희가 한 건 장면이 만들어온 그대로 한 것뿐입니다. 박정희가 뭐 국가개발계획 이거 다 장면이 세워놓은 걸 그냥 한 겁니다.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는 신화는 잘못된 거예요. 자, 그렇게 4.19 혁명으로 부패한 자유당 정권을 밀어내는데 성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피로, 목숨으로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5.16 쿠데타로 박정희가 또 다시 민주주의를 짓밟으면서 또 뒤로 후퇴하고 말죠. 너무나 아픈 역사입니다. 하지만 4.19 혁명은 그 자체로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대구는 장면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율이 나왔던 그런 곳이다, 지역이다. 이때는 언론이 목숨 걸고 보도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언론인들이 굉장히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오던 4.19는 굉장히 대충 배웁니다. 맞아요. 4.19를 대충 배울 수밖에 없죠. 4.19는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정권에서는 굉장히 아픈 역사거든요. 국민들이 일어나서 정권을 무너뜨린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 4.19를 제대로 가르치겠습니까? 안 가르치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5.16 혁명이라고 가르쳤죠. 지금은 5.16 쿠데타, 군사정변이라고 역사책에서 배웁니다. 5.16 혁명으로 가르치고 이랬던 시절에는 당연히 4.19를 더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4.19 혁명에 대해서 꽤나 중학교 국사서부터 꽤나 자세하게 나옵니다. 4.4 5.2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 4.19 혁명, 그리고 이승만 하야, 5.16 군사정변이라고 딱 배웁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꽤나 디테일하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이게 팩트예요.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국민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살인마. 학살자예요. 학살자. 그냥 살인마가 아니라 학살자라고요. 박정희랑 전두환은요, 이승만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에요. 근데 이승만을 국부라고, 이승만을 치켜세우는 인간들 한심한 거죠. 말도 안 됩니다.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 가지 말고 광화문에 걸어놨어야 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악질이에요. 부정, 부패, 살인, 그게 이승만의 정체입니다. 자, 지금의 역사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저는 여기랑 이어집니다. 뭐냐, 이때 당시에 경찰이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친일파들, 독립운동가들 잡아들이던 그 친일파들이 경찰로 들어가서 경찰이 엄청나게 악질이었고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이때는요, 깡패들까지 동원하는 정치가 횡행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경찰이 너무나 비대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사권을 검찰에게 임시로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1954년
엄청난 권한을 가진 경찰을 견제하라고 검찰에게 임시로 수사권을 줍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검찰이 엄청난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검찰에게 임시로 주었던 수사권을 다시 돌리려고 하는 중이죠. 경찰이 너무나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심도 경찰에게 너무 떠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검찰에게 경찰을 좀 막아봐라 라고 임시로 줬어요. 2022년에 그 검찰에게 임시로 주었던 수사권을 도로 내려놓게 만들려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